새해를 맞아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1.8%로 낮춰 잡았는데요. 저성장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 가지 안도의 메시지도 함께 나왔다는 건데요.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이창용 총재 신년사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유연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이 상황을 외환 위기나 코로나19 때와 비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전했고요. 데이터를 보면서 앞으로 1월 금리의 판단을 정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은에서의 여러 인사들이 이 환율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은 것도 또 안도감을 줬는데요. 곧 국민연금의 환해지 물량이 나올 것이고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와주면서 시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환율도 진정될 것이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대응할 정책 수단을 갖추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시장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경제 정책 방향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과 내수 부양을 위해서 상반기에 자동차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해서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현행 5%에서 3.5%로 30%가량 인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하기로 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불안과 여객기 항공사고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여행허가제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통상환경 대응 분야에서는 수출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수출 재정 지원 예산을 2.1조에서 2.9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이를 활용해서 방산과 원전, 콘텐츠 등 관련 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관련주에도 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서 세계 국채지수 편입 추진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또 힘을 내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K조선 등 주력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고 3대 게임 체인저 신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AI와 바이오, 양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에게도 또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종목들 올해 새로운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그래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 이슈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보니까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3% 가깝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기대를 가져볼 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매가 빠른 국내 시장 1월만 봤을 때 단기적으로 목표를 봐야 할 섹터는 이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져봤습니다. 순환매가 빠르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빠릅니다. 올라가는 업종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마저도 너무 또 속도가 빠르고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순환매가 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1월에는 설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을 하시고 좀 이야기 들어볼 텐데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떠한 섹터 보세요? 섹터요? 딱 섹터만 말씀드리면 오늘 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반도체 쪽을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박근호 이사님 늘 또 반도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1월에도 봐야 될 섹터가 반도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 하나로 좀 이제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이럽니다. 네. 오늘 올라가는 게 네. 전부 다 양자 컴퓨팅에서 파생되는 섹터들이에요.
그건 그렇죠. 네. 양자 컴퓨터랑 사실 연결하면은 한국에 네. 연결이 안 될 섹터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테마로 형성되는 게 음. 양자 컴퓨팅 때문에 형성되는 게 AI 반도체, 네. 양자 보안, HBM, 로봇, 자율주행입니다. 다 봐야 돼요. 너무 많은데 저 혹시 이렇게 질문을 보셨죠? 질문은 네. 순환매를 봤을 때 단기 목표로 봐야 될 섹터는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지금 양자 보안 쪽은 많이 올라갔고 음. 그래서 솔직히 이제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AI 반도체는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네. 저희 박근호 이사님 이야기 듣는 동안 약간 네. 정리를 하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네. 반도체 저희가 계속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딱 그거잖아요. 뭐 반도체 좋다, 뭐 좋은 건 좋은 건데 어느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냐, 이거를 이제 가장 원하시는 건데. 네. 저는 이제 하이닉스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6% 올라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하이닉스가 앞으로 왜 좋을 수밖에 없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전에 가지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렇죠.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하이닉스 얘기하면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 앵커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중국 같은 나라에서 그 코인 채굴할 때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3년 정도 쓰면은 걔네들이 버리거든요, 그거를. 왜 버리냐면 3년 정도 쓰면 이 GPU 수명이 이제 너무 혹사를 당하다 보니까 성능이 20%밖에 안 남아서 버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만 트렌드포스 이제 IT 전문 조사 기관이죠. 이쪽에서 굉장히 재밌는 포스트가 하나 올라왔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AI 가속기가 수명이 3년밖에 못 갈 거다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채굴과 마찬가지로 가동률을 60%에서 70%로 돌렸을 때 3년 뒤에 어떤 처음에 대비해서 3년 뒤에 성능이 25%밖에 안 나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엔비디아에서 파는 가속기를 그래픽 카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거기 들어가는 HBM을 가만 놔두고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마 여러분들 이제 패키징 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어스라고 COWOS라고 그 패키징으로 완벽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GPU만 떼갖고 바꿀 수가 없거든요. HBM까지 같이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시체말 좀 약간 봉이김살단 같은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요, 그다음에 교체 수요 더불어서 HBM이 하이닉스에서 내년에는 뭐 디램 매출에서 거의 뭐 40% 50%까지 올린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가장 좀 궁금한 삼성전자 그 주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쿼를 통과를 했을 때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쿼를 통과를 했을 때 그날은 깜짝 상승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에는 저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년 동안에 하이닉스 HBM3가 이제 풀 부킹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이닉스의 침투율을 거의 미미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왜 엔비디아가 이제 하이닉스 HBM을 좋아하냐면 하이닉스의 제작 방식과 마이크론, 삼성전자 HBM 제작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거는 MRMUF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팬케이크 같은 거 구울 때 이렇게 쌓아갖고 이제 다 구운 다음에 쌓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쌓아놓고 디램을 깎아서 쌓아놓고 우리가 8단, 12단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오븐에다 한꺼번에 구워버리는 방식이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하나 쌓고 하나 쌓고 계속 쌓아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일장일 때는 있긴 한데 하이닉스의 이제 발열이나 가격이나 이런 데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쪽을 좀 굉장히 좀 선호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전자는 그걸 왜 못하냐? 그 하이닉스 방식을 하려면은 그 볼드라는 그 소재가 필요한데 그게 일본의 라닉스라는 기업에서 독점 생산하는데 27년도까지 하이닉스한테만 주기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할 수 없는 분야거든요. 27년도까지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은 뭐 가격적인 부분도 실적 대비해서 거의 못 오른 부분 그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엔비디아의 신규 그다음에 교체 수요 이제 교체 수요가 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HBM 쪽에서 내년에 굉장히 좋은 그리고 낸드 쪽 ESSD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이 부분 좀 약했던 부분이 살아나고 강했던 부분은 더 좋아진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뭐 원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SK하이닉스 너무 좋은 기업이고 네, 실적도 잘 나오고 사실 2025년에 한국 경제에 대한 앞서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1%대인 시대에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들, 그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찾기가 힘든데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네. 물론 연동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올라갈 때 그만큼 못 올라갔고 만약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뭐 고점 논란이다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SK 하이닉스 제가 저희 이데일리 타 방송에서 하나 보여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마이크론 차트와 99%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건 얼마 전에 이제 시간에서 빠진 거 부분을 빼고, 근데 10몇 % 급락한 거 빼고 이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이닉스를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마이크론 보고 마이크론 가면 하이닉스가 이제 뒤따라가니까 차트가 99%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범용 반도체 쪽이 마이크론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그죠. 외국인들 매매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뭐 똑같이 움직이는 법도 없고 뭐 마이크론도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 기관이 또 동시 순매수가 그러네요. 아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뭐 당분간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짚고 왔고요. 이제 드디어 박정식 파트너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어서 언급을 드리면 네. 양자부안 쪽은 이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HBM 쪽은 제가 이제 언급드린 PSK 홀딩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HBM 관련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시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약간 스윙격으로 조금 더 이제 1월 달 내내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AI 반도체, 에이징 랜드 같은 종목들도 현재 지금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1월 달 내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로봇 관련 종목들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외하고 그대로 좀 밀렸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은 다시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한 며칠간 눌리면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한번 잘 접근을 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트럼프 이제 2기 집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1월 20일부터니까. 자율주행 섹터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실적이 안 좋은 뭐 라이다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이제 이런 이제 새로 이제 신규 상장된 기업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 뭐 이제 모트렉스나 뭐 슈어소프트테크나 뭐 인포뱅크 어느 정도 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노릴 거면 자율주행 섹터를 노려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 캐파를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나가고, 또 이 기술력도 점차적으로 좀 증가시키고, 이제 생성형 AI에서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로봇 시장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여러 제치고 있고, 거기다가 테슬라가 AI4 칩을 심은 자동차에 12월 달부터 이번에 이제 새롭게 FSD 버전 V13 2.2를 현재 이번에 배포를 했죠. 근데 이것이 거의 기술적으로 지금 자율주행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냥 운전자는 앉아서 그냥 전방만 주시하면 알아서 출발을 해서 알아서 주차까지 목적지에 도달해서 다 시키는 그런 완벽한 자율주행 기능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이제 인공지능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단 기술 쪽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